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뭐한 문제 있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용조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 사면 되죠. 월세 네? 사면 돼요. 월세 사면 안 당하죠. 네. 혹시 뭐 전세 사기 당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당했다기보다는 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어떤 경우 전세를 많이 당하나요? 전세 사기를.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원룸이나 빌라. 원룸이나 빌라. 또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새집 좋아하는 사람들. 새집 좋아하는 좀 새 거 막 좋은 데만 찾는 사람들이 안 따져보고 계약했다가 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새 걸 좋아하잖아요. 아파트도 새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뭐 워낙 시세가 비싸서 뭐 사기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따라 작기도 하고 전세금이 뭐 한 1억, 2억, 3억 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거 찾으러 이제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 또 좀 사회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보면은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좋잖아요. 엄청 휘황찬란하지. 근데 이제 아파트 생각하면 3억이 맞지만 빌라는 3억이 안 되거든요. 원래 시세는 한 2억밖에 안 돼. 근데 전세는 3억이야. 그러면은 자기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새 거고 막 거기 이제 빌트인이 좋아. 그러면은 3억이요? 그래? 3억이면 내가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이제 결국하는데 나중에 시세를 보면 2억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빌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억짜리인데 3억이 누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죠, 절대로. 그러니까 안 사지. 안 사죠.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사기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2억인데 3억이면 1억 차익을 가지고 그 사람 임대인은 주고. 그리고 보통 또 그런 경우에는 거기 이제 소유주의 이름을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막 이렇게 넣어놓고 혹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세 사기 당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전세 월세 시세도 알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이나 또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앉아서 뭐 1억, 2억 이상 뭐 손해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100% 믿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만약 그거를 조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뭐한 문제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가보면은 공인중개사는 없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잘하는 이제 아줌마 실장이 혹하게 만들어 놓고 한 보여준 다음에 자 계약하고 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현실을 알게 되면 사기 당하는 거죠.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죠. 구제 방법이 그럼 전혀 없는 건가요? 전세바람 보증보험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걸 가입하면은 본인이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도시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뭐 물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갚아주는, 그러니까 사기 찾는데 뭐 임차인들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지만 국가가 사기꾼들에 대해서 대신 이제 갚아주고 이제 떠안는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 사기꾼들을 잡는 방법은 없나요?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고소해서 조사해서 재판을 세우면 되지만 뭐 그럼 뭐예요? 돈 안 돌려줘요. 돈을 안 돌려줍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 돈을 안 돌려줍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돈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 몸으로 떼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을 가는 건가요? 감옥 가서 살다 나오면 뭐 그 돈이 또 남으니까. 뭐 그런 사기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은 감옥에 있으면 내가 하루에 얼마 벌었네. 그래서 뭐 갚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돈이 있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가 챙겨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의 사기꾼들은요 받으면 다 써요. 유흥비로 다 탕진한다. 유흥비로 쓰든지 또 딴 데가 또 사기도 당해요. 뭐 아무튼 필요한 건 사기꾼도 사기를 당하는 거. 그럼요. 그래서 이제 돈이 거의 없어요. 막 돈 많이 쓰고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진짜 욜로네, 욜로. 그러니까 욜로 살려다가 골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기당하면 못 받는다. 근데 뭐 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다행이니까 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안 해준다 그러면 전세계를 하면
그러면 전세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확인해야 될 상황을 네. 좀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그 임대인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 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계약할 때 소유자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계약할 때 임대인이 나오면 그분 신분증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은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데 네.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하고 짜서 사기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 네. 있지만 일단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이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서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ARS 1382, ARS 정부 24 뭐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오. 임차인이 왔는데 뭐 주시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ARS 전화하고 막 이러면 열하나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 등본 확인해야 되고요,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신분증에 얼굴 있고 주민번호 나오니까 네. 그거로 일단 확인이 되고, 네. 공인중개사가 정상이라면 네. 그거는 여부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안 나왔을 때 문제예요. 바쁘다 이런 핑계로 네. 이제 대리인이 나와요. 그러면 위임을 했는지를 알려면 그분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통화를 했는데 임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셔야죠. 아. 영상 통화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임대인하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안 해도 상관없죠. 맞아, 임대인하고 맞아. 반드시 해야겠네. 임대인하고 해서 안 보여주면 네.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보통은 위임장하고 신분증까지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신분증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임대인하고 네. 그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금이나 이런 보증금은 임대인의 개인 통장, 절대로 대리인,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돈은 임대인의 본인 통장에만. 왜냐하면 은행 계좌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의 말만 믿고 딴 통장에다 넣으면 나중에 난 몰라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 통장으로 현금 주지 말고요. 수표 주지 마시고 그냥 임대인의 통장에다가 이렇게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네요. 현금하고 수표는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세상에 안 당하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사를 한 날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 뒤에다가 확정일자 딱 찍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날 계약이 성립된 거로 확인이 되고, 전입신고하면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우선적으로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듣는 분들이 다가구 주택이 뭐고 다세대 주택이 뭐고 많이 헷갈려 하시죠? 헷갈리시죠? 구별하기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게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집이 하나로만 돼 있어. 뭐 방에는 101호, 102호 붙어 있는데 등기부 보면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중에 권리관계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만약 거기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순위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확 뒤로.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늦을수록 뒤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확정일자 순위죠. 그러니까 앞에 다 전세금이 있다면 그 사람들 받은 다음에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전체 집의 시세, 그다음에 또 거기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대출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근저당 할 때 만약 근저당이 1억이 설정돼 있다면 1억으로 계산하세요. 채무가 거기 한 뭐 7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때문에 1억이 되거든. 그래서 1억으로 계산하고 그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넣는 보증금이 그 건물의 시세에 70%가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안 하셔야 돼요. 70%? 왜냐면 경매를 하면 한 70% 정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보존받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를 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월세 사세요.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 다가구 주택은 월세를 사라. 월세가 더 나아요. 오늘 좋은 꿀팁 많이 알려주시네요. 나는 꿀팁밖에 없어요. 네. 또 확인해야 될 조항이 있을까요? 뭐 조항보다도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꼭 하셔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겠죠. 네, 아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주인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사하는 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대항력이 확정일자나 그 전입신고 같은 경우 그 다음날 0시부터 네, 맞아요.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앞서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게. 그렇죠. 집주인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그 들어가는 날 네. 등기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들어가는 날 들어갔는데 등기부에 설정이 되어 있다. 네. 그날로. 네. 그러면은 내가 그날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해도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돼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 보장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하실 때도 등기부를 꼭 떼보시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항의를 하셔가지고 계약 조건을 바꾸든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등기부 떼는데 500원밖에 안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이게 새 집을 짓잖아요. 빌라를 네, 짓냐면 신탁사로 등기된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집을 지은 사람이 이제 분양할 때 신탁사로 하게 되면 공사비나 이런 거로 대출금을 많이 받게 돼요. 내가 하는데 임차인이 신탁사야. 네. 어차피 신탁사는 그거를 가지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차피 분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곳이기 네, 때문에 신탁사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임차인한테 잠시만 나갔다 온 것처럼 해달라. 그래야 등기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대항력은 내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로 되면 다시 올 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옛날에 내가 있었던 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전입신고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우에 괜히 그 임대인의 얘기 듣고서 잠시 이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전입신고를 뺐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온 것처럼 하면 그게 이제 늦어지고 소유자도 바뀌고 그 사이에 근저당이 되면 내 대항력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탁사로 된 것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지 마세요. 가장 단순한가? 하지 안 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딴집 가면 됩니다. 돼요. 네, 근데 딴집 집은 많아. 근데 신탁사로 된 데는 대부분 새 집이에요. 또 새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새 집이 위험하다니까. 근데 옛날 집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옛날 집도 왜냐면 빌라가 시세가 네. 뚜렷하지가 않거든 아파트처럼. 그렇죠. 빌라 같은 거 들어가실 때도 시세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꼭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가장 필요한 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 바로 하세요. 늦춰지면 늦춰진 만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의 결론 전입신고와 확정일날은 이사일 당일에 하자. 당일에 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